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영주시를 이끄는 분이죠. 박남서 영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슈 토크를 처음 찾게 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박남서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민의 큰 호응으로 당선이 돼서 한 달여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성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영주시정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한 이 시점에 우리 민생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경제시장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에 있는 기업체들을 탐방을 다니면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 그다음에 장출 문제 여러 가지 여론을 얘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네, 민생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또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영주시 현안을 살펴보기 전에 축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영주하면 인삼하면 풍기 인삼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는 축제 대신에 엑스포 형식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엑스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주는 이 한우, 또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풍기 인삼이 유명합니다. 이 풍기 인삼이 세계 엑스포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인삼의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억 이상의 수출로 해서 우리 인삼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여러분들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우리 인삼 엑스포가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서 우리 이 인삼의 주 무대부터 시작해서 정관 여러분들이 다녀갈 여러 가지 곳을 거의 준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엑스포가 어디서 열리죠? 정보 조금만 더 주신다면요. 네, 우리 풍기 인삼 엑스포는 풍기 둔치에 열리는데 그 풍기 인삼 문화 팝업 공원이라고 새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 일대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잖아요. 그만큼 또 얼마나 잘 꾸며놨을지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주시 현안과 정책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영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영주시에서는 지금 가장 현안이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뭐니 해도 시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 유치에서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시장이 되시려고 노력 중이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영주시 인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만 1,900명 선이었고 현재는 10만 1,300명까지 떨어져서 거의 한 달에 100명씩 떨어지고 있는 수준인데 이러다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인구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영주가 조금 더 시급합니다. 사망자 수에 대비해서 출생애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서 조만간 우리 10만 이하로
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해서 이걸 어떻게 네. 유지를 하고 더 네. 인구가 많이 오도록 하느냐에 따라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청년층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좀 인구 감소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대응 방안을 몇 가지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 나름대로의 청년 창업에 대해서 네.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임기 내에 매년 한 40개씩 해서 한 160개 청년 창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영주에 있는 SK 스페셜티에서 약 영주시와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영주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우리 지역에 청년 창업하는 모든 청년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SK 스페셜티 기부금과 외부 기관 투자 유치를 통해서 50억 이상의 또 청년 임팩트 투자 펀드 결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청년 정책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네. 또 억대 청년 농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는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청년들이 영주에 오거나 또 영주를 떠나지 않고 농업에서 우리 억대 이상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책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농업 분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요즘에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주시 농업 산업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영주시에서 이제 새롭게 돌팔구를 찾기 위해서 이 농기계의 첨단화를 또 구상을 하고 있고 네. 또 임대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많이 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해서 네.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영주에 올 수 있도록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매년 이맘때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영주댐 녹조 라떼, 녹조 문제인데요. 올해는 지난 6월 초부터 녹조가 발생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주시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 녹조 현상 또한 이 전국적인 댐의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의 안정화를 위해서 약 한 89억을 투입해서 비점 오염은 저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24년까지는 토일천, 이계천, 해멜천 3개 하천에 장치형 여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좀 더 저감되는 그러한 이 수질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상류 지역에 축산 농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단속을 강화를 시켜서 네. 좀 더 맑은 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농경지의 비료를 적당하게 살포를 해서 또 여기에 또 방지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영주댐 수질 안정화에 계속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관광 분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좀 역사와 관련된 관광 자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느끼기에
역사 관광지는 조금 지루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청년들을 겨냥한 색다른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어떤 관광 정책 펼쳐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예, 영주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석사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9월 3일 날 열릴 세계 선비세상이 오픈이 됩니다. 네. 이래서 연계되면은 아마 좋은 관광이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선마을 또 외나무 다리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서 우리 K문화 테마파크를 새로운 또 장을 한번 만들려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선비세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비세상은 저희들이 한 1,7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네. 9월 3일 날 이제 오픈식을 갖게 되는데 아마 우리 한지부터 시작해서 6개의 우리나라 선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화, 뭐 한지, 한문화, 한음악, 또 한음식 뭐 네. 이런 6가지의 그것을 특화시켜서 이걸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시의장 활동을 하셔서인지 좀 계획이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4년간의 영주시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민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시민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약속을 꼭 지키리라고 저 자신을 책직질하고 분명히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경제시장을 표용한 만큼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우리 영주 경제, 도약하는 영주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직접 정해주신 시정 목표인 선비의 품격으로 도약하는 영주 그 슬로건처럼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의장 활동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은 시의장과 시장은 아무래도 역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마음가짐의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시의장 당시에는 시행정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많이 있고 물론 뜻을 같이 하면은 서로 또 양쪽에 큰 수리바퀴가 돼서 네. 밀어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 네. 또 지풍부 수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각 간부 공무원을 위시해서 공직자들과 같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적 부담이 제가 취임한 지가 채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네.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저를 위시해서 한 10명 정도는 일하다가 쓰러져야 된다라는 각오로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예,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기가 이제 위기에 오서이 이제 찬스의 기회도 된다는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영주가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영주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고 또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저와 우리 공직자를 바라봐 주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를 분명히 낸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19 다시 또 상승세잖아요. 네. 시민분들께 코로나19 조심하라는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당국에서 보면은 아마 8월 달이 최고의 정점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위기 잘 견디시고
이 위기 다 끝나면은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활기찬 우리 시민이 되어주고 그 각자의 코로나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4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남서 영주시장과 함께 영주시의 비전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